자, 제가 공유해드린 업그레이드 지표 잘 사용하고 계시죠? 자, 이런 타점 기다렸다, 노이즈가 줄어서 진입이 훨씬 깔끔해졌다, 실제로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청이 많았던 이 RSI 업그레이드 지표의 핵심 구조와 실전 타점 적용 방법을 차트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업그레이드 지표는 이번에도 조건 없이 드릴 거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령 방법까지 안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지표 써보시고 도움 됐다, 잘 써봤습니다, 이런 댓글 한 줄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RSI 지표는 상대 강도 지수로 말 그대로 상대적인 매수와 매도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RSI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RSI 선이 이 기준선 70선 위에 위치하면 매수가 과열된 구간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아 매도 관점, 30 이하면 매도가 과도하니 반등 가능성이 높아서 매수 관점, 이런 식으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RSI가 50선을 상방 돌파하면 매수, 하방 돌파하면 매도, 이렇게 중심선 기준으로 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RSI만으로 진입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 타점이 몰리고 세력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RSI 하나만으로 정확한 고점이나 이 저점 예측이 어렵고 또 노이즈 신호도 많아서 실전에서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초보자 분들이 RSI 선이 70선이 넘었네, 숏 들어가자, 30 밑에니까 반등하겠지, 이렇게 단순 수치만 보고 감으로 진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 차트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이 70이 넘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30 밑으로 내려왔는데도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자, 이런 경우 한두 번 겪어보면 RSI도 맹신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안 좋은 지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RSI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지표를 검증해왔고 특정 구간에서 심리와 반전 흐름을 포착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도구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이 지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해석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수치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열된 상태가 진짜 추세가 꺾이려는 자리인지, 이 반등 신호가 진짜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건지, 이거를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정확한 진입 타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RSI를 실제 차트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RSI 업그레이드 지표는 기존 RSI처럼 단순한 수치만 보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RSI 수치에 이 시장 흐름에 실린 힘, 즉 파동의 에너지까지 함께 측정하는 이 파워 트렌드 필터를 추가해서 진짜 의미 있는 타점만 남도록 만든 구조예요. 이 파워 트렌드는 단순히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실제로 힘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노이즈처럼 흔들리는 구간인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RSI가 과열됐는지를 알려주는 도구라면 이 파워 트렌드는 진짜로 꺾일 힘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필터입니다. 자, 그래서 RSI 수치가 과매수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파워 트렌드가 여전히 위쪽으로 강하게 뻗고 있다면 이건 아직 고점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릴 수 있고, 반대로 RSI는 과매수 구간에 있는데 이 파워 트렌드 선이 먼저 꺾이는 신호를 준다면 지금은 과매수, 힘 빠짐이 동시에 나왔네, 진짜 반전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쉽도록 지표에는 이 선이 두 개로 표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보라색 선은 RSI 방향과 강도를 보정해서 보여주는 선이고요. 중심선 0선을 기준으로 위쪽 빨간색 선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 녹색 선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흰색 선은 파워 트렌드, 즉 실제 파동의 힘을 측정한 선입니다. 이 선이 위아래 빨간색 선과 녹색 선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꺾이느냐 유지가 되냐에 따라 지금 흐름이 유지가 될지 반전이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이 두 선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상단을 넘기거나 하단을 이탈하면 기존 RSI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도 높은 타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전 차트 구간에서 이 지표를 활용해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매도 타점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보라색 RSI 선이 위쪽 적색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직후에 흰색 파워 트렌드 선도 같은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아래로 꺾이는지 봐야 돼요.
시장이 과열 구간까지 갔다가 힘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순서대로 나타나면 이 자리는 과열, 반전의 조짐이 동시에 포착된 자리라 볼 수 있고 매도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진입 타이밍은 파워 트렌드 선이 과매수선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에 맞춰서 진입하시면 되고 손절 구간은 바로 직전에 있는 고점 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과열 구간에서 반전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는 자리죠. 익절은 손익비 1대2 정도로 설정해두고 흐름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후 상황 보면 이 파워 트렌드가 꺾인 시점 이후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서 깔끔하게 익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수 타점 구간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라색 RSI 선이 아래쪽 녹색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직후에 흰색 파워 트렌드 선도 같은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꺾이는지 봐야 돼요. 즉 시장이 바닥 구간까지 눌렸다가 힘이 붙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체크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순서대로 나타나면 이 자리는 과매도 플러스 반등 조짐이 동시에 포착된 자리라 볼 수 있고 이때가 바로 매수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타점입니다. 진입 타이밍은 파워 트렌드 선이 과매도선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 맞춰서 진입하시면 되고 손절 구간은 최근 저점 아래로 잡아주시면 되고 익절은 손익비 1대2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파워 트렌드 선이 바닥에서 반등한 이후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 구간도 깔끔하게 익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타점이 형성되는 조건은 반드시 이 두 선이 과매도나 과매수 구간에 같이 들어가야만 타점으로 인정되니까 이 부분은 꼭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RSI 업그레이드 지표 타점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RS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생각보다 거짓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 RSI 수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이 시장의 흐름과 또 실제 힘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진짜로 쓸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지표는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교육방에 스크립트 파일 형태로 올려두겠습니다. 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 이 트레이딩뷰 하단에 있는 파인 에디터에 있는 기존 내용을 전부 다 삭제하시고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 후 붙여넣기만 하시면 바로의 차트에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 드리는 만큼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표 감사합니다. 잘 써볼게요. 이런 편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이 교육방은 리딩이나 금전 요구 전혀 없는 공간이고 제가 10년 넘게 투자하면서 검증한 지표와 전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좋은 지표나 매매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필요한 정보만 속속 챙겨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지표라고 해도 리스크 관리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손절 기준과 매매 원칙을 먼저 설정한 후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